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저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시간이 부족해서 시작을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시간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바쁜 것 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시작하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해? 일단은 미뤄두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늘 시간과 업무로 핑계를 대며 미룬다. 나 역시 가끔 그렇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도 듣는다. 그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해낼 수 있는 거야? 시간이란 개념은 상대적이다. 똑같은 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누군가는 충분하다고, 누군가는 어림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시간도 일단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가능한 시간이 된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뇌에서 주어진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그 믿음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들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기 시작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길수록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전제로 무언가를 주저없이 시작하는 의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욱 핵심적인 문제다. 많은 시간이 있다 해도 그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시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보고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더 만족스러운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또는 스펙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속 목소리를 듣고 도전을 주저할 때가 있다. 물론 좀 더 갖춰진 자격과 더 나은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도를 미루는 게 무조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야지만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어학 점수, 더 많은 인턴 경력, 더 많은 해외 경험, 더 많은 공모전 수상 경력을 갖춘 신입사원만 뽑는다면 어떨까? 단순히 상위 스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차례대로 채용하면 되니 복잡할 일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담당하게 될 직무와의 연관성,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 근무하게 될 지역, 채용하는 시기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고 구직자는 자신과 맞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최상의 조건이 무조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건이 더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조건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결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는 흔히 기대 이상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 아주 작은 요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는 힘들다.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질적인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 물이 100도에 도달해야 상태가 변화하여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어느 순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에디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명품이 전구다. 그런데 사실 에디슨은 전구를 포함해 1039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에디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며 전구 개발에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을까?
피카소와 에디슨은 단 하나의 작품과 발명품에 집중하기보다 가능한 한 많은 결과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다. 그 가운데 질을 찾길 바랬던 것이다. 수많은 작업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렸고 여러 가설과 실험, 시행착오 끝에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던 것이다. 베이브 루스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홈런왕으로 꼽히는 선수다. 그는 714개의 홈런으로 역대 홈런 기록 3위에 올라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8398차례나 타석에 들어섰던 사실을 말이다. 8398번의 타석에서 쉴 새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에 그는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다. 소프트뱅크사 손정희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린다. 그는 16살 때 무작정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런 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행했던 방법은 하루 5분 아이디어 내기였다. 깨어있는 시간 중 단 5분만 투자해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상품 아이디어를 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1년에 약 250개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고 그 250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인 음성장치 다국어 번역기는 일본 샤프사에 당시 10억엔에 팔렸다. 손정의 역시 수억 원의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셈이다. 성공의 질은 양에서 나온다. 한두 번의 시도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질 높은 성공을 만들고 싶으면 우선 양에 치중해야 한다. 양에 치중하다 보면 본인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예술품, 발명품, 운동기록 등 모두 양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양은 주저하지 않는 시도에서 나왔음을 늘 기억하자.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이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작은 상점의 점원이었다. 평소 배려를 잘하고 재치있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무척 좋아했다. 그가 살던 뉴셀렘의 마을 사람들은 링컨에게 일리노이 주의회 선거에 나가볼 것을 제안했다. 그의 나이 23살 때였다. 링컨은 고민했다.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주의회 선거에 나갔고 당연히 떨어졌다. 그가 살았던 뉴셀렘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표를 받았지만 일리노이 주의 다른 마을 사람들은 링컨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링컨은 출마 자체를 좋은 경험으로 삼았다. 이후 뉴셀렘 마을에 우체국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링컨을 우체국장으로 추천했다. 우체국장 자리를 맡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 우체국장이 된 링컨은 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배달해주며 간혹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고 대신 써주기도 했다. 이런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뉴셀렘을 떠나 일리노이 주의 다른 마을까지 퍼졌고 링컨은 주의회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해 당선되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다. 돈도 없었고 정치 인맥도 없었던 그는 그렇게 정치를 시작했다. 그가 만약 우체국장은 해서 뭐해? 편지는 배달해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우체국장 자리를 마다했다면 어땠을까? 결국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시도하는 일이 훗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만큼의 영향을 발휘할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마치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배가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한다면 그 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배가 바다로 나가야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으로 뛰어들어 시도하고 경험해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가기 불안한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패를 마주하자니 두려운 것도 당연하다.
잃을 것도 겁날 것이다. 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란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행동을 말한다.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란 없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있다. 물론 자신이 이미 불행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수년에 걸쳐 준비하던 고시 공부를 그만 접어야 할 때, 오랜 시간 매달려온 사업에서 손을 떼야만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게 이별을 해야 할 때, 불의의 사고로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